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한 명밖에 없네. 과외하는 개인 수업이네요. 대구 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인데 올해 신입생이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러니까 다른 도시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얼마나 안 낳길래 이렇게 한 명밖에 입학생이 없을까요? 여기 한번 다시 보시죠. 결혼한 부부 중에 자녀가 없는 가구가 42.5%. 우와, 거의 반 가까이 되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이 여기 한번 보시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0.72명까지 떨어졌어요. 점점 이렇게 하락하고 있네요. 10년 차인데. 작년 4, 4분기는 0.6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 0.6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게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도 성장했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거든요. 맞습니다. 또 자원도 없어요. 네. 석유도 한 방울 안 나고. 그런데 뭘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로지 인적 자원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보다는 자식이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본인도 공부하고 자녀 교육에도 힘쓰고 그 훌륭한 인적 자원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인적 자원이 이렇게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저희 아이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한 반에 과밀학급이긴 하지만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입학생은 한 반에 20명이래요. 그러니까 6년 사이에 벌써 3분의 1 토막이 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눈으로 보니까 더 충격을 좀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 뭐 때문에 그럴까? 예, 맞습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쓴 돈이 총 계산을 해보면 보육교육 주고에 쓴 돈이 380조예요. 네? 좀? 네? 좀? 그 380조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너무 돈이 커서. 안 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800만 명에게 400조를 썼다 그러면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준 거예요. 많이 쓰셨네요. 많이 들어간 거 그죠? 나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으신 적 있어요? 저도, 예. 없어, 우리 외국인이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효과가 더 나오든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제의 특성상 정책이 분절되고 중구난방식이 되니까 실제로 보육이나 교육이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돈은 썼지만 국민들이 믿질 않으니까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거죠. 아, 일관성 없으니까. 헌법에다가 박아놓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테니까. 바로 한법으로. 그래서 개헌하자는 걸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헌 절차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이거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될까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좀 걱정도 듭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바로 인정하시네. 생각보다 빨리. 바로 인정하시네. 우리나라가 헌법을 한 번도 못 고쳤어요, 지금까지. 한 번 더. 그런데 그때 만든 헌법을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선진국의 문턱까지 온 우리나라가 그 틀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는 거는 비유를 해보면 중학교 교복을 억지로 성장한 대학생한테 맡겨놓고 이거 입고 살아 이러는 거나 똑같거든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고치기가 힘든 것이 그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헌법이에요. 왜요? 왜 어려우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거 우리 역사상 1948년 이후에 헌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2사람이나 있었거든요. 장기 정권으로. 그 경험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느라고 헌법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현행 헌법은 고치려면
우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투표율 50%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주민투표 해보면요. 30% 넘기기가 힘들어요.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의 높은 찬성률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명의로 개정 헌법을 정식 공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헌하기가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는 헌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개정한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독일은 연성헌법이에요. Höchste Zeit, dass wir nun auch die unnötig langen 1948년에 이제 현재 독일이 탄생했거든요. 67번을 헌법을 고쳤어요. 우와, 많이 고쳤네요. 그러니까 1990년에 양독이 통일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31번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정치 문화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고 마음먹으면 국회나 이런 데서 토론을 해서 독일 기본법에다가 그 점을 고쳐서 반영하자. 그러면 더 문제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독일 기본법에 들어간 것은 수상이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 거죠. 그걸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또 고치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 개헌, 요것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고쳐보면 그러면 이제 헌법을 너무 저렇게 고치기 힘들게 묶어둘 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 거니까 그 제도도 독일 모델로 좀 다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국민 80~90%가 이거 안 고치면 대한민국 망해. 그런 아젠다. 그게 뭘까? 저출생 대책이에요. 그러면 해외 헌법으로 또 명시한 경우가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은 나라가 안 되겠다. 헌법에다 박자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죠. 벨기에,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 밖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또 그러한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 또는 국가의 어떤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그 명령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다른 국가도 이미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거부감도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참 이렇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와 보육과 교육에서 헌법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법안들이 생긴다면 어떤 법안들이 생기면 참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거에 대한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도대체 380조가 다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확실한 그 주거 쪽으로 좀 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예. 저는 다둥이 카드, 아이들이니까 다둥이 카드 있는데 아이 둘밖에 없으니까 모든 혜택 못 받아요. 그 세금 감면 같은 거, 그거 세채부터만 해주니까 지금은 위기만큼 다 그냥 싹 다 둘부터 좀 주자. 이런 개인적인 소신 바랐는데 됐으면 좋겠어요. 소신해요? 네. 소신 있었어? 그 외국 베비시터 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 사람을 베비시터로 부르는 그런 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정부가 일부 시도를 하려고 가사 도우미를 외국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개인 가게가 도입해서 쓰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법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개헌이 헌법 개정이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결책은 아주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을 바꾸자라는 거고 결국 법률을 만드는 거는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회가 정말 지금 이 많은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법률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저출생 문제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 80, 90% 국민이 다 공감하게 되면 정치권은 서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빨리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 경쟁을 하고 입법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법안을 좀 심사숙고 많은 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법안 심사 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여야하고 함께 협의하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좋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나쁜 법안은 걸러내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이야기들이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어요. 전체의 41%.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중에 41%가 혼자 살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보면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 순환 과정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생명윤리의 교육이거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정말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